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경필 전 지사, 남경필 대표 진짜 네. 오랜만에 뵙네요. 저도 뭐 잘 알고 과거에 이제 종종 만나기도 했는데 경기도지사 하시고 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치권에서 음. 괜찮은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가고 뭐랄까 이게 좀 두꺼운 분들 마음이 이렇게 두꺼운 분들이 이게 계속 버티면은 그럼 이게 나중에 그럼 누가 남나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뭐 정치인 개개인의 이제 의지와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유권자들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보통 맞네요. 보면 저 사람들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있어요. 뭐 있죠. 대체로. 그럼요. 근데 이 표 찍어줄 때는 내가 쟤가 싫으니까 얘를 통해 가지고 쟤를 싫은 사람을 뭐 어떻게 심판해야지. 해야지라는 식으로 이제 또 표를 찍으니까 네. 괜찮은 사람들이 못 버티죠. 정말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라는 댓글이 지금 주르륵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정치판 얘기 그래도 우리가 해봐야죠. 네. 예, 정치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제 나온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14, 15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대통령 긍정평가 29.2%, 부정평가 65.8%.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조사에서 봤을 때 이게 저희가 지금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4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진 이런 거고, 비슷하게 다른 여론조사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들도 지금 하락 추세. 네.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조사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통상적으로 이긴 쪽은 오르고 진 쪽은 떨어집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올랐다면 왜 올랐지? 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할 정도로 거잖아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된다. 자, 결국 이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당의 숙제는 그 부분일 텐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총회도 열고, 그래서 뭐 쇄신안도 만들고 혁신기구 짠다고 하고 인선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참 전부터. 네. 선거에 이제 진 쪽이 오히려 혁신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든 야든 간에 이긴 쪽은 승자의 저주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건 졌을 때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다인 건데 지금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막 못 움직이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씀 반복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당은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법정에서 여러 가지 재판들을 이렇게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문제 그러니까 자체가. 본인이 푼다고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러니까 뭐 뜻인 거죠. 본인이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복잡한 이제 방정식 수학 문제인데 여당의 문제는 O냐 X냐 1번이냐 2번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게 단순하지만은 실존적인 결정을 하는 걸로는 더 어렵잖아요. 하하. 우리가 나 운동해야 된다라는 거 몸으로 다 알아요. 근데 날도 으슬으슬해지고 나면은 이불 속에서 막 몸을 떨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머리는 아는데 그렇죠. 몸이 안 내일부터 따르는. 해야지. 뭐 어제는 내가 뭐 작게 먹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부터. 제가 생각할 때 여당이 처해 있는 문제는 그런 쪽의 문제인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뭐 요즘 맞는 말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확 변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죠. 지금 몸이 안 따라주고 네. 있는 상황이다. 네. 또 되게 이건 의지의 비유가 문제인 거죠. 의지의 문제다. 이렇다 보니까 진짜 계속 이렇게 가서 분위기 반전이 안 되면 여당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툭툭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이른바 반윤 인사들, 비윤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잦아졌어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런 분들 등등등의. 그리고 어제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혹시 들으셨어요? 네네. 이슈쇼 기사로 인터뷰? 봤습니다. 보셨어요? 스크립트로 봤어요. 예. 12월까지 기다려서 당의 변화를 촉구하겠다. 하지만 12월 지나면 움직이겠다는 뜻을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 재보궐선거 이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도 뭐 12월까지는 시간이 있다. 여기서 시간이 있다가 내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권, 당에서 뭐 시간. 대통령실과 당의 시간이 있다.
라고 말한 거.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서 보면은 그때까지 뭐가 안 되면은 나도 움직일 수 있다로 그렇죠. 해석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도 이 강서 선거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12월까지 뭐 변화가, 그건 이제 뭐 실제로 정치 스케줄을 볼 때 주류 진영, 그러니까 여건 야건과 주류 진영에서 변화를 해야 할 타이밍도 12월인 거고, 그 음. 이후에는 스케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아 공천 뭐 그렇죠. 기구 꾸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비주류 입장에서도 네.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발목이 묶일 수 있다. 예컨대 선거법 같은 경우에 경선에 들어가면은 경선에서 지면은 음 그건 출마를 못 하게 못하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게 이 판에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할 시점들이 이제 다 12월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 그 그 말인 거죠. 마지노선이 D-100 일이고 네.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은 그게 12월이 네네. 되기 때문에 12월 그러니까 얘기가 뭐 나오는 딱 거다. 12월 31 일이라기보다 연말 네. 연초 이렇게 되는 그렇죠.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얘기가 나오는 네. 것이다. 이른바 이제 반윤신당의 움직임이 이 눈에 띄는가 하면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요. 어 애초에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예. 그때 뭐 최근에도 녹취록 같은 거 보면 뭐 내가 부득이하게 이 당에 들어간다, 뭐 당에 들어간다 만다 이야기가 있었고, 또 대통령 주위에 지금 뭐 김한길 음. 저 국민통합위원장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금태섭 이런 분들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 프레임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주도하는 조금 중도 보수 내지 음. 중도형 신당 음. 을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논리인데, 음. 지금은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일 오른쪽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은 뭐 이념이 투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이념에 투철한 정당을 만든다? 음. 선거 앞두고?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될 수가 어불성설이에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곳이 뭐 보셨겠지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지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 모델을 이른바 예전에 YS 모델, 뭐 DJ 모델, 그러니까 신설 합당 방식의 아니 모델을 그러니까 예. 연구하고 있다까지 뭐 쓰더라고요. 예컨대 당명을 바꾸는 식의 리모델링 같은 거는 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면은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해요. 예 예. 전임자와의 단절 차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준비해 주신 것도 보면은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음. 신한국당, 민자당을 깨고 네. 3당 합당이라는 틀을 깨고 신한국당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이 DJ 비연합이라는 틀을 깨고 새천년 민주당,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호남에 고착된 걸 깨기 위해서 열린 우리당 만들고, 그렇죠. 여기 없는 사람들도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자마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당으로 만들 수 있었던 아 것이고,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음. 경우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선에 임했으니까 신당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음.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대선에 임했으니까 음. 신당 만들 수 없는 필요가 없고, 그러네. 다 마찬가지예요. 아하.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몇 개월의 과정이 자기 당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제가 평가는 하지 음. 않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의 부분 네. 있었고, 그다음 뭐 전당대회 때 뭐 무리수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 친윤으로 확고하게 했지 않습니까? 음흠. 이미 했는데 음. 무슨 신당을 만들겠느냐. 자, 이미 했는데 무슨 신당을 만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만들 것이다라고 여전히 내다보는 정치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자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들이 해야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 다른 당을 밖에서 만들어서 합당해서 이른바 자기 당화하는 방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창당의 케이스들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는 이제 실리하고 가치관들이 교집합을 이루는 거죠. 네. 내 걸로 하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음흠. 됐으니까 또 있는 건데, 그럼 자 신한국당이라는 것은 3당 합당의 과거를 깨고 네. 새로운 조금 뭐 문민 정부의 가치 이런 부분이고,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것도 DJP 연합을 깨고 그때는 386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전문가들을 수혈해서 전국 정당, 네. 열린 우리당도 영남 민주 세력하고의 다시 합쳐서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죠. 이런 항상 깃발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이제 음. 무슨 깃발이 있을 것이냐. 음.
깃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깃발, 동력 이런 게 없다. 예. 아.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예.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렇죠. 신당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네. 이 당 자체에서 그게 운영이 되지 아니 대통령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이 당 자체에서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신당을 만든다. 그런 꿈이 있어서 신당 만든다 해도 힘을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지지율로 갖고는 진짜 동력이 안 생기죠. 그렇죠. 네, 안 생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신당 뭐 지금 툭툭 불거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 뭐 이제 리모델링 내지는 이제 신장 개업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은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신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오늘은 윤태곤 실장판 신당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당들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제가 뭐 이제 예. 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이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어. 지금 국민들이 예. 신당 해라, 예. 뭐 말아라, 뭐 국민의힘 답답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걸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만들어서 깨라 그러고 있는가요?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데 하라는 압박이 훨씬 높은 거 훨씬 아니겠습니까? 높죠. 훨씬 높죠. 과거에 이런 신당론들은 3당 합당 이거 전두환 노태우 손잡은 건 뭐 호랑이 굴에 가서 이제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라고 했지만 그 이제 깨야 되는 거 아니야? DJP 연합 이 사실 JP 맞는 거야?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 이제 지역주의 타파가 노무현의 깃발 아니야? 라는 식의 바깥의 압박과 가치가 결합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답답하다, 민주당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그것도 뭐 부족하나마 삼지대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와야 된다, 다당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소수이나마 이제 이런 가치가 있는데 네. 대통령 그 대통령 신당 얘기는 뭐 그런 뭐 비현실적이라고 이미 정리해 네.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3지대에서 꿈틀대는 그 신당의 지도들 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그림 좀 그려달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금태섭, 네. 양향자 이제 삼지대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벌써 이제 깃발 들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유호정 의원은 아침에 이제 뭐 신문에 인터뷰를 했던데 안 된다. 우리 이대로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서 재보궐 선거 이후에 정의당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1.6%인가 7%인가 득표를 했을 거예요. 네, 아마. 뭐 그 정도 1.86이었나 예, 뭐 뭐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된다. 삼지대 넓은 쪽으로 가자라는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뭐 비명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제 눈에 띄고 활발한 또 파괴력이 있을 만한 것은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쪽이 되는 거죠. 비명계의 움직임도 물밑에서 아니 꿈틀거리는 게 그러니까 있습니까? 12월까지 그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신당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12월까지 보고 그때 결단의 순간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럼 이제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합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통합적 메시지를 날리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어제는 단독도 나왔잖아요. 네. MBN 단독으로 그 징계하지 가결파 마라. 징계 안 네. 하는 쪽으로 이재명 대표 결론 내렸다. 뭐 공천을 할 때 물갈이를 할 때 하더라도 경선이라는 틀에서 예. 시스템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생각은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비명 현역과 뭐 친명 원외의 충돌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어준 씨 여론조사도 그런 동네 위주로 돌리고 있고 그럼 그게 압박인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분들의 탈당 그러니까 분담 그만도 뭐 가능성도 계속 있다. 이제 고민들이 깊어지는 상황인 것이고 자, 전반적인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 답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치 국민들의 니즈에 따른 게 아니라는 점이 답답한 거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그 욕망은 큰 것 같은데 예전에 안철수의 녹색 바람, 국민의당 바람이 있었을 실제로 그때 의석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때 흐름하고는 비슷하진 않아요? 그때하고 이제 달라졌던 게 뭐 어쨌든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의 시도가 좌절이 됐고 그 누구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대가 꺾인 게 있는 것이고 그때- 지금은 이제 또 양쪽에 대한 음흠. 증오와 혐오가 커지니까 맨 처음에 아까 제가 남경필 전 지사 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알겠는데 당장 여기가 미우니까 저기다 힘을 실어야 되겠다라는 식의 고리가 워낙에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 거죠. 그때와 비슷한 듯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죠. 쉽지 않은 도전이군요. 지금 근데 이제 제3지대 이런 건 신당이. 있을 거예요. 예. 한쪽에서 금이 가는 순간 네.
와장창창 양쪽 다 이렇게 서로서로 동시다발적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동시다발적 정계 개편? 네. 근데 이게 어. 그걸 정계 개편이라고 말해야 될지 새로운 시도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은 항상 에너지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신당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이 지금 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늦어지는 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뭐 건강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제 그다음 재판 네. 뭐 엊그제도 8 시간 반인가 했다면서요. 어제. 뭐 그런 부분에 재판이 계속 있을 건데 그럼 이걸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시스템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우리가 뭐 월수금은 음. 재판에 나가는데 뭐 화목은 뭐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걸 좀 정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음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겠죠. 음. 통합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딱 들고 나와야지 뭐 일단 나와 가지고 음. 뭐 의논해 보겠다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네. 없다. 효율적으로 굴러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 자, 이제 가결파 그러니까 비명계 가결파 징계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는 것은 결국 통합으로 간다는 네.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당내 통합 이루면서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휘봉 잡고 쭉 가겠다라는 메시지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비명계 입장에서도 동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뭐 법원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다들. 변수가 있다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쭉 가는데 변수가 있다면 제가 뭐예요? 생각할 때는 뭐 이 체제 자체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릴까 모르겠고 뭐 재판들이 이제 각각 이제 일정들이 제각각이잖아요. 네. 먼저 시작한 것도 있고 뭐 뒤에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1 심이라도 먼저 빨리 나오느냐 이런 아하. 정도 외에는 뭐가 있을까 싶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한 3 가지 정도의 이제 과제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문제는 어렵다라고 한 게 그 부분인 건데 첫 번째 재판. 음. 뭐 워낙에 복잡하게 여러 재판들이 네.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과 변호인단이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음흠. 이겨 나가야 되는 문제 네. 본인이. 그럼 두 번째는 대표는 통합을 하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부터 막 분출하는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음. 어떻게 조금 제어를 하고 조율할 수 있을 것이냐 아하. 하는 게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네. 거기에는 전 이런 게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어쨌든 가결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네. 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 기각이 났어요. 음. 약한 모습.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좀 단합받는 모습. 뭐 음. 단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약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여권은 강자로서의 모습. 민주당이 안 좋았을 때는요. 예. 검수완박을 비롯해 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 뭐 "저 탄핵해." 뭐 "해." 라고 해서 거대 야당의 왜 강자 같은 모습 힘자랑하는 힘자랑할 예. 때. 그게 바뀌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센 사람이 심판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자 민주당에서도 통합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는 로키도 가야 되고 민생으로 가야 된다는 쪽하고 예예. 뭐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줬어. 우리가 더 세게 해야 돼. 지지층 힘을 받아 더 세게 해야 돼. 대법원장 또 가지고 와 봐. 또 부결이야. 라는 식으로 간다면은 저는 그건 좋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계속 경고하셨던 승자의 저주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가 3 가지 과제인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자 축구로 치면은 1 골 넣었잖아요. 네. 1 골 넣은 팀은 전술 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좀 생기죠. 그렇죠. 운동장을 넓게 볼 수 있고. 그렇죠. 1 골을 잃은 팀은 1 골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네. 공격하다가 갑자기 역습당해 가지고 1 골 더 먹으면 2대0 되면은 승부가 완전히 넘어가는데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축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여유가 생기긴 했죠. 여유가 생겼지만 승자의 저주를 주의해야 한다는 게 네. 지금 민주당의 숙제다. 조금 더 할까요?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뭐. 그러면 5분만. 5분만 더 제가 즉석에서 구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라디오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미스터 김 님이
윤태곤 작가님의 괜찮은 아빠이고 싶어서라는 책 잘 읽었습니다. 자식 아,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공감이 되고 진솔하게 와닿았습니다. 아이가 청소년기 지난 후에 또 책 한번 써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야, 독자시네요, 독자. 네. 진짜. 책은 어떻게 잘 나갑니까? 네, 잘 안 팔려요. 내가 곧 다음 달에 이 양천구청에서 강연 한번 아, 해요. 그래요? 네. 북콘서트 하세요? 네, 뭐 그런 초청 뭐 같은 이제 어, 오전에 아마 그러니까 주로 좀 엄마들이 많이 오실 것 아, 같아요. 그러네. 그때는. 네.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네. 공익적인 거니까 네, 홍보해도 되지 뭐. 11월 잠깐만요. 음. 포스터가 곧 나올 건데 11월 1월 8일이네요. 8일에 예, 아, 양천구청에 양천구청에서 오전 10시에. 이건 뭐 이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또 목동 엄마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좀 방송국이 목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로 목동 어머님들, 네. 아버님들 많이 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아, 무슨 얘기하다가 왔지? 그래서 신당 그림 그리고 민주당 얘기하다가 이제 승자의 저주 얘기는 사실은 선거 있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윤태곤 실장이 아마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꺼내셨을걸요. 제일 그러니까 먼저 이 시간에 얘기한 다음에 다른 데서 많이 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여건 야건 간에 바뀌어야 한다인데 돌파구가 음. 잘 안 보이는 뭐 명분도 잘 없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러면은 꼭 이기는 게 돌파구가 아니라 지는 게 돌파구일 수도 있으니까 음흠. 그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음. 근데 이제 민주당의 먼저 이 돌파구는 저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장 기각으로 예.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네. 확 바뀐 거죠. 바뀌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뭐 안 좋은 쪽이지만은 돌파구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뀌느냐. 17%, 18% 큰 차죠. 큰 큰 차죠. 차인데 음. 이 언론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청취자들은 이제 신문도 많이 보시고 그랬을 텐데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는 원래 험지고 음. 이제 송파구청장이었으면 이겼을 거고 참 그건 어이없는 이야기던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강서구를 반란해서 마곡지구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화곡동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 치자. 마곡지구는 새로 생긴 도시고 이제 이른바 중산층의 이제 신도시 개념인데 지난번에는 7% 이겼는데 이번에 16% 졌다. 그러니까 이게 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뭐 다 100%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요즘 이제 언론을 보면은 다 맞는 말 대잔치예요. 맞는 말 대잔치. 아니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던 언론들, 네. 이른바 조중동 뭐 여기서도 지금 사설로 연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참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라는 좀 바뀌어보란 말이야. 이래도 못 바꾸겠어? 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민주당은 어려운 문제고 예. 계속 반복해서 드린 거. 국민의힘은 결심, 대통령의 결심과 결단 뛰쳐나가느냐.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도 예. 주관식 문제 같은 게 어려운데 주관식은 부분 점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OX 1, 2번은 정말 이게 뭐지? OMR 카드 막힌. 결정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건 반반이니까 확률은 높은 거지만은 맞아. 지금 뭐 국민의 여권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그거죠. 그 인선은 바뀌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간다. 근데 그 김기현 대표가 뭐 욕심을 부려서 내가 죽어도 안 내려갈래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실이 놔주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이제 김기현 대표 나가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전반 조금 냉소적인 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 가지고 불가피하다 보는 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꼭 좋아하고 대통령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뭐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건데 괜히 엉뚱한 사람 와가지고 더 엉뚱한 또 사람 이상한 또 뭐 윤심 이런 이야기 나오느니 아하. 차라리 김기현 대표가 이제는 좀 압박도 받고 할 테니까 네. 조금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쪽하고 그게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진 쪽이 결합이 되니까 이 체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대통령실이 김기현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 책임이 대통령한테 오니까 그냥 김기현 대표를 세워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네. 당 안에서도
다른 대안이 안 보였다는 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음.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뭐 음. 전면에 선다. 김병준 지금 한경련 구정경련이죠. 한경련 고문이 나선다. 이분들이 나서는 순간 네. 윤심 아니라 찐윤심 이야기 나올 거. 아니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비대위 그래도 김 정치 오래 한 예, 분이고 예. 다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한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대통령하고 관계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비대위로 가면 비대위원장으로 현실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뭐 김한길 비대위원장, 이런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그렇죠. 야, 친윤이 가고 찐윤이 왔네. 네. 아,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체제가 가는 그러니까 이게 것이죠. 생각은 다른데 동상이몽 이렇게 아,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 눈높이거든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확 바뀐 느낌이 안 들어버리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는 이게 깨달은 것 같은데 몸은 못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여기서 질타를 더 받아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헬스클럽까지는 못 가겠는데 식단을 조금 바꾸고 내 집에서 이제 저기 안 나가고 뭐 팔굽혀펴기 하고 하면은 홈트.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공천을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공천 그렇죠. 잘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에 달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은 네. 공천을 잘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은 예. 괜찮은 사람들이 안 오려 할 거 아닙니까? 아. 첫 번째로. 아, 그러니까 괜찮다 하면 지금 당 밖에서 뭐 그렇죠. 데려와야 되는데 신선한 사람을 그들이 안 온다. 그렇죠.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리고 억지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뭘 주겠습니까? 좋은 자리 그렇죠. 줘야죠. 강남, 영남 이 자리를 준다고 해도 올까 말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 바깥에 괜찮은 사람, 원래 현역 의원들, 또 뭐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이 경쟁압이 높아지면서 내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렇죠. 그럼 민심하고 동떨어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면 예.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높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파이도, 아니 우리가 뭐 예컨대 제가 음.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뭐 호남이라든지 구로 금천 빼고는 다 괜찮잖아. 해볼 서대문, 만해. 마포, 뭐 이제 성동, 뭐 여기 여기 파이를 가지고 나누자라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유가 생기지. 그러면은 공천이 잘 한다는 게 그걸 공천이 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아,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뭐 국민들이 좋아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국민들이 안 그러니까 좋아. 그 이야기를 제가 넘어서네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예. 거. 제가 어제도 어떤 정치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 대통령은 뭐 선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재선 나갈 필요도 없는 건데 뭐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아.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와,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일타 강사의 강의네. 진짜 나비 효과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거 그냥 국민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나중에 총선 찍을 때 영향 받으니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공천에까지 그러니까 영향 뭐 주는 이런 문제. 것뿐만 아니라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지지율이 높아야지 높아야죠.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인기 있으면 아니 뭐 윤태곤 실장이 반장인데 반장 인기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 반에서 아침마다 운동장을 세 바퀴 건강을 위해 네. 돌자. 이러면 그래 우리 윤태곤 반장이 얘기하는 건데 믿어보자. 이게 되지만 제가 제 책에도 괜찮은 아빠이고 싶어서 해도 네. 그래서 아빠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예. 아빠가 아이한테 사랑을 받으면 엄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너 공부해야 된다. 지금 유튜브 뭐 이제 스마트폰 그만 봐야 된다라고 할 때 당장은 이게 싫죠. 싫죠. 나중에 아빠 그래 나를 사랑해서 했겠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빠니까. 아빠 지지율 낮으면 내가 미워가지고 나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아빠 말 아빠가 반대로 하지. 뭐 얼굴도 안 보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데 성적표 가지고 와라. 너 휴대폰 막 나 미워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릴 찔린다. 때. 그래. 지지율 높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인기 위주가 아니라 인기 없는 걸 하기 위해가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진짜 되게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그 공천에 관련된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여야가 다 욕심내는 어떤 스타들 있잖아요. 네. 누구 떠오르세요? 언뜻. 그분의 의사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야가 모두 지금 '야 우리가 영입해 싶어 하고 욕심낼 제가 만한 이제 사람.' 뭐 말 잘못 못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 백종원 같은 사람 이런 뭐 아. 이야기라도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 분이 있다 칩시다. 뭐 예. 그분 의사랑 아무 상관없이. 그분을 데려와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은 오겠는가? 네.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무조건 되는 자리를 줘야 하고 그럼 내부에서 저 사람 우리 그 쪼끔밖에 없는 그 자리를 그 사람한테 좀 그렇죠. 이러면서 막 싸움이 뭐 일어나 힘들 때 내가 기여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 아닙니까? 근데 막 널널하게 막 그 좋은 자리가 많을 경우에는 이 사람도 오고 싶어 하고 저 사람도 그렇죠. 오고 싶어 하고 당 안에도 분란이 없고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는 그러니까 뭐 험지 출마 음. 이야기하는데 음. 지지율이 낮을 때 험지 출마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가는 뭐 이제 여권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영남 중진 의원이 모르는데? 모르는데? 영남 중진 의원이 이제 네. 험지에 나온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아. 유권자들이. 이 그 과거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호남 중진 의원들이 뭐 수도권에 나와야 된다. 음.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와 봤자 그럼 누가 음. 찍어 줍니까?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성 지금 네. 말씀하셨고 중진론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야기는 안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하태경 의원의 이 부산 버리고 네. 수도권으로 오는 이 험지 출마가 굉장한 또 이슈가 아니었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 그 한 분이 깃발 든 다음에 그다음에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도 하태경 의원은 인지도도 네. 높고 스타죠. 그렇죠. 스타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사실 여당 지지율 떨어질 때 보면은 잘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방송 같은데 맞아요. 여권 네. 인물들이 그래도 이제 나오고 그럼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음. 이제 그러니까 음. 힘들지만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그만한 사람이 있느냐? 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영남 중진 중에.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나 여기 어쨌든 욕을 먹건 어쩌건 저쩌건 이 고비와 넘기면은 한 턴 더 다는데 음.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뭐 윤태곤의 촉입니다. 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지지율 만능론으로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높으면은 음. 그런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명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러네. 아니면은 내가 그러네. 이번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큰 정치를 하는데 걸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이번엔 내가 험지 가서 떨어지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분위기 그렇죠. 뭐 그런 좋으니까 것도 나 지방선거 있고 나가면 되지. 뭐 아니할 말로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분위기 이제 좋으면. 뭐 당을 위해 희생했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제 옵션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지율이 낮으면 그렇지. 험지에 가기도 싫을 뿐더러 험지에 가서 그냥 죽는 거고 죽어도 그 이유도 없어요. 없어. 그럼 왜 가겠습니까? 안 저라도 가지. 안 가지. 저라도 안 가지. 네. 저는 또 갈 수 있을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남 중진들 뭐 몇 분 지금 떠오르는데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제가 질문을 "안 가십니까?" 하려고 하다가도 저분 상황이면 참 가기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인제 여당에 자극받아서 "우리도 중진의 험지 출마 뭐 지역구 바꿔서 나가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가 조금 네, 나왔어요. 제가 민주당은 아까도 이제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민주당의 기본적인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네.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현역 또 의원 엄청나게 많죠. 맞네. 그다음 또 이제 뭐 친명 원외 있죠. 그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 선임 행정관 윗급으로 해가지고 그러네. 60년대 후반생부터 70년대 초반생까지 꽉 짜여 있죠. 자, 전대협 출신들 뭐 이제 뭐 물러나야 된다. 한총련 출신들 뒤에 기다리고 있죠. 전대요 대한청년이죠. 그렇죠. 이 숫자 자체가 많은 게 이제 문제다. 거기 또 인구가 너무 많고. 네, 맞아요. 인구가 많은 게 이제 기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DJ가 돌아와도 교통 정리가 어려울 건데 이게 이제 되겠냐. 인구 밀도가 높으면 어디든지 네.
갈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거꾸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음. 솔직히 말해서 채울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영남에만 네. 오글오글거리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민주당 보면은 웬만한 험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볼 만한데도 한 뭐 대구 경북 제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버글버글해요. 아, 네. 버글버글해요. 그게 또 이제 고민이군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네. 것인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 홍익표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서초 그렇죠. 출마를 네, 네. 이미 일찌감치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바꿔서 험지로 나가는 거. 그쪽도 이렇게 뒤따를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분의 이제 정치적인 뭐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인정도 받고 있고 그 인정 때문에 또 원내대표 되는데 됐죠. 도움도 됐고 예, 예. 목소리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승부가 음, 짧은 기간이나마 통했다라고 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도 그때 이야기할 걸. 음. 지금 하면은 밀려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떠밀려가는 것 네. 같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우리 청취자 이용철 님이 오늘도 뉴스쇼는 딱 5분만 더 하네요. 5분 딱 지났죠, 여러분? 네. 정확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아까 그분 계셨잖아요. 그 윤 실장님 책 네. 보셨다는 네. 그분한테는 커피 한 잔 쏘셔야 되는 거 네, 네. 제가 아니에요? 이름은 못 아까 봤지만은 성함이 미스터 김님이셨어요. 예, 미스터 김님한테는 윤태곤 실장님이 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커피 쿠폰 날아갈 겁니다. 네.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보내주셔야 돼요. 저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우리 용철님 드릴게요. 이용철님. 오늘도 뉴스쇼는 정확히 5분만 더 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이용철님께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이 벌써 목요일인가요? 내일. 오늘 저 남경필 대표, 네. 남경필 전 지사 인터뷰 너무 좋았어요. 그니까요. 참 옛날 제가 좋아했던 분인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가까운 분들이 다들 뭐 이게 김성식 뭐 이런 네. 분들 다 이제 밖에 있고 나는 안 한다. 나도 잘해봐라. 뭐 이런 정리한다. 식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잘해봐라. 아니,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 이렇게 막 되게 높은 자리에서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올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이신다는 그쵸. 거죠. 얼굴 표정이 편안해 보여 네, 사람이. 잘 보이고. 그래서 야, 이 정치라는 것이 꼭 남- 필요하지만 참 이게 남경필 뭐 뭐라 불러야 돼? 남경필 선배? 대표라고 뭐 옛날엔 해달라고 뭐 했어요. 형이라고도 했는데 이분이 아직 나이가 60도 안 됐어요. 지금 저 나이에 초선하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네. 그러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 같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뉴스쇼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산이조아님이 대신 홍보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02로 시작하는 전화 이 기간 동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는 받아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